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두운데요. 어떤 키워드에서 전략에 관한 힌트 얻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돌파구 한번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죠. 키워드 열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너무하죠. 오늘 테슬라도 실적 부진하게 나왔고요. 시장 분위기 전체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질문 이재환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 실적을 일단 헤드라인에 끌고 오긴 했는데요. 그 탓을 해도 되는 건지, 실적에 대한 우려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요인들이 더 지금은 무게 있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둘 다라고 보여집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항상 2차 전지 최근에 접근할 때 제가 이제 좀 리스크한 부분은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항상 2차 전지 소재나 2차 전지 셀과 관련해서 실적은 정말 좋은데 뭐 공매도라든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혹은 가격적인 밸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항상 논쟁을 벌였는데 제가 이제 더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부분이 2차 전지 소재에 과연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첨예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테슬라 실적을 보면 물론 테슬라는 사실 이제 판매 가격을 인하한 북미와 중국 쪽에서 판매 가격을 인하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매출액 증가는 이뤄내지 못했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인데 문제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그 종목들을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제 리튬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대부분 한 10% 가까이 대부분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단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리튬과 연관되어 있는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소재 강물 쪽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하방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이게 어떤 수급상의 문제라고 지금 파악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과 연관된 부분도 상당히 다시 되짚어봐야 될 구간이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금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계속 무게 있게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은 사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고 갈까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눈높이를 계속 낮추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저희가 소화를 한 상태인데 다음 주에 분위기가 한 번 더 달라질 가능성도 그럼 또 한 번 열어놔야 될까요? 포스코는 이제 물론 이제 철강 관련된 실적도 같이 이제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자체는 뭐 전부 다 2차 전지 소재로 관대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오는 레포트들이 대부분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 급등 사회에서 보면 단기 모멘텀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보다 더 강했고 주가 낙폭도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 정도 낙폭이 나와서 펀더멘탈 혹은 밸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기가 과연 주가가 싸냐라고 봤을 때 누구도 이제 지금 이 구간이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4분기 가이던스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4분기 가이던스에 따라서 더 주가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역시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차영주 위원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하락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지금 내리는 구간의 그 폭에 대해서도 과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합니다. 과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 미래를 보는 시각과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는 것들이 있죠. 근데 먼 미래라는 것이 단락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먼 미래는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가 쌓여야 먼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나이 정도 되면 얼굴을 통해서 그 살아온 인생이 드러난다. 그것이 오랜 동안 쌓여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그 우리 선조들의 격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0년 뒤를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면 10년 뒤에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좀 브레이크가 걸린 얘기들이 좀 나오죠. 일단 뭐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 판매는 되고 있지만 판매율이 감소했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경쟁의 격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비교 우위를 나타냈었던 것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기가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이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20%가 넘었었고 순이익률도 뭐 거의 20% 가까운 부분이었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20%대에서 떨어졌어요. 순이익률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현대기아차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기업들, 자동차 회사보다 이들이 좋았었던 부분들에 대한 비교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중국에서도 5위 안에 드는 업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카카오랑 똑같습니다. 카카오 지금도 우리가 카톡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입니다. 지금 저도 조금 전에 카카오로 인해서 송금도 보냈고 뭐 여러 가지 문자를 주고받긴 했어요. 그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지금 과하다? 글쎄요, 뭐 이게 과한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하지 않은지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실적에 있어서 특히 이전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테슬라가 일단은 먼저 칼을 빼들었어요. 싸우겠다라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가격 인하 정책을 썼습니다. 점유율을 늘렸어요. 근데 점유율을 늘리는 속도도 이제 줄어들었고 이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훼손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칼로 상대방을 찌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제가 이때 MTN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분명히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된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참 후자가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포스코도 말씀하셨지만 포스코가 완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꼭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고 금리도 안 좋고 하는 것들이 겹겹 악재가 쌓인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 마침 시장도 안 좋고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악재가 겹친 상황이거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2% 전후, 코스닥 3% 전후 하락폭이 그 재료 대비 가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락폭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각각 빠진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제약바이오였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전지가 잘 버텨줬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조금 이어진다는 거죠. 유한양행발 일단 좀 이슈가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제약과 2차전지가 같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주도주군 그다음에 포스트 주도주군이 될 걸로 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너진다는 건 투심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버텼던 반도체 부분들도 우리가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10%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4%씩 빠진 거니까 어제 4% 빠진 게 또 4%니까 10% 빠진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건데 일단 지금 코스닥이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저는 좀 걱정인 게 이제 800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신용을 건들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가 20조에서 18조대까지 줄어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17조에서 16조까지 줄어야 신용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늘어난 부분들이 이제 줄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증가 속도가 가팔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또 미수에 대한 거 하루에 500억씩 나간다라는 뉴스도 한번 그것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불안정을 좀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는 단순하게 지금 이 업종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주요 지지선을 깨게 되고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게 되면 신용에 대한 불안감까지 한 1조에서 2조 정도는 더 처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수급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과도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수급은 오후장에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 보고 9시 그거부터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도 물량 상당하거든요. 변동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증시는 사실 대반락 구간에 나오더라도 직전 저점을 그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어제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과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그렇게 두렵진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정말 17거래인가 18거래 만에 처음으로 매수로 코스피에서 전환되면서 이틀간 상당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 다시 매도로 나왔고 특히 이제 오늘 다시 선물 매도가 지금 이제 만기하게 육박하게 나오는데 선물 매도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됩니다.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면서 지수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악순환이 지금은 일단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직전 저점에 이탈시킬 정도의 힘이 있느냐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은 그렇게 미국 시장만큼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이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미국 증시와 우리도 디커플링이 되고 우리도 섹터 간의 종목 간의 디커플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 내 종목이라도 실적에 따라서 이제 등락이 좀 갈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도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옵션에서 그렇게 많이 하방 포지션을 달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선물 매도와 함께 옵션 쪽에서 하방을 매도를 강하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도도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도 선물에 대한 매도는 분명히 주식에 대한 해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의 급락을 사실 지금 브레이크를 걸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스닥에서 굉장히 급등을 야기시켰던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뭐 비만이라든지 일단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 최근 이제 로봇의 변동성이 커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방산이나 이쪽으로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이 커졌지만 시세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본다면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시세 연속성이 없으면 다 매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코스닥 전체의 매물 압박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상당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도 궁금합니다. 오늘 장에서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턴이라든가 아니면 연속성에 기대되는 쪽에 대해서 만약에 큰 손들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 종목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자리라고 역으로 실적이 있다면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분할 진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번에 그 종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 종목을 한 4-5번에 나눠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종목도 지금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섹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결론적으로 어떤 날은 공포에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발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자리에서는 그렇게 공포에 용기를 내야 되는 자리는 아닌 걸로 저희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다는 것과 공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뭐 오늘 이제 잘못 사면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적 시즌에 지금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금리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실적으로 넘어가서 미국 시장처럼 실적이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모멘텀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압박감에서 만약에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실적이 하방 모멘텀을 더 강화를 시켜버린다면 지금은 아마 종목 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그런 현상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4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은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업종 대표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탄탄한 쪽으로 국한시켜야 되고 코스닥 종목은 시간을 좀 천천히 가지시고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4위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악재성 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 리스크가 계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해외 증시와 연동된 흐름이라고 봐야 될지 오늘 반도체 토토 비롯해서 어제 버티던 일부 소부장단에서도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이 패일 때는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HB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연일 좀 떨어지면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시각 필요할까요? 위원님께 반도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기대감도 컸고요. 하지만 며칠 좀 부진하다 싶으면 보유자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이 종목들의 흐름을 봐야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빠졌는데 1% 빠졌다? 이게 과연 불안할까요? 10% 빠졌는데 3% 빠졌다? 불안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조금 눈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좀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형님이 10% 빠졌는데 동생이 한 3%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3%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3%, 4%, 5% 빠지기 시작하면 시간차 공격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우리가 홀로 강했던 것들이 엔비디아가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차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일단 2시, 지금 3시 넘어가면서 이게 만약 5% 이상 확대되면 일단은 조금 그 거리두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라면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틀 동안 10% 정도 빠졌으면 오늘 정도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그러면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였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KB증권에서 여름에 나왔던 것들 보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중국이 가져갔어요. 왜 중국이 가져갔냐면 미리 이것을 예상을 하고 선취매를 했다라는 것이 이미 여름에 나왔었던 리포트입니다. 지금 나온 리포트가 아니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면 엔비디아는 실제 크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지금 주문하면 최소한 1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갈 데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면 문제지만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HBM3 하이닉스의 공식적인 명칭이죠. HBM4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대하게 쌓여있는 엔비디아랑 상관없는 재고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현재 완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저는 반도체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를 못 쓰느냐? 아닙니다. 틈새가 있습니다. 두 가지 틈새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비를 임대하는 거고요.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분야를 막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노련한 분석가분들이 벌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업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에 대한 증설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단락적으로 이제 중국은 엔비디아발 인공지능 반도체 못 써. 그러니까 이것은 매출이 제로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너무 극단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10%나 빠졌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조정이 일시적으로 과하게 밀렸고 이런 것들이 기관의 로스컷, 미국은 기관의 로스컷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 논리까지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2차전지 얘기하면서 시장 얘기하면서 이제 신용 얘기한 것처럼 기관의 로스컷까지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헤드라인에 조금 더 위원님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엔비디아 우려되네, 걱정되네.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중국 매출이 높거나 비중이 만약에 최대 주주가 중국이야 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는 오히려 덜어야 되고 이런 투자 방향이 그렇습니다. 필요할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HBM 매출이 줄어들 것이냐?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그것이 근데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MTN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까지는 이러한 트리거가 분명 존재할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시장에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기 때문에 주가가 덜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2차전지보다 덜 밀리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된 저희 긍정적인 뷰 가져가도 될지, 플러스 삼성전자와 요즘은 SK 하이닉스 보면서 하루하루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이어졌는지 이걸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하루하루의 일희일비하면서 좀 체크할 필요도 있을지도 점검해 주세요. 저도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엔비디아 조정폭이 좀 장중에 그 확대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티그룹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번에 미중 관계 특히 중국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장기 모멘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해서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 레포트를 잘 읽어보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엔비디아 자체 발주 자체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티그룹에서 나온 레포트를 잘 보면 2024년도까지는 실적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도 말까지는 이미 발주받은 물량도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자체에 중국이 있든 없든 가이던스에 영향을 전혀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하향 조정됐던 부분을 보면 2025년과 20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과 그 후년의 미래를 줄였기 때문에 이 레포트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조정해야 될 만큼 그 세부적인 부분을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부분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박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 전체에 그렇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 요거를 좀 냉정하게 평가한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한 5% 정도 내외의 감소가 예상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이닉스로 대입을 해서 매출액을 해보면 하이닉스 매출이 한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공정상의 문제, 수율의 문제, 삼성전자의 경쟁과의 문제에서 일단 파악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 수급이 최근에 이틀간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피 수급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큰 폭의 매수로 돌아섰던 것은 거의 뭐 90% 이상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이번 문제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출회되는 펀드 물량이 있습니다. 악재가 노출되면. 그렇게 본다면 물량이 지금 수급이 교차하는데 이거를 너무 단기적으로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9월달 시장 저점을 잡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 통계를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매수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단기적인 물량 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펀드 물량이 움직이는지 빠지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수급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계단만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HBM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엔비디아 안고 움직였던 대표적인 소부장단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흐름의 방향이 다소 좀 다릅니다. 이수페타는 오늘도 크게 더욱더 몸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한미 반도체는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차이가 만들어진 배경이 어디에 있다 보는지 여기에 대한 의미도 있을지도 궁금해요. 가장 첫 번째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소부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주가가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걸 반영해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1%, 2% 움직일 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10%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차이 자체가 있고 그다음 지금 HBM 반도체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동안 HBM 반도체 수요를 가장 크게 누렸던 것은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계열들의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플러스 후공정 쪽이라는 이 포커스가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고 여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등이 받았는데 이게 이제 HBM3까지는 하이닉스 자체의 양산이지만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지금 4세대 이상에서 5세대 특히 HBM2이나 3 정도 넘어가는 그 이상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소부장에서는 변화가 가장 클 수 있는 게 오히려 하이닉스 계열보다는 삼성전자 계열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주가가 빠져있는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코스닥에 소부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이닉스 계열과 삼성전자 계열을 분리해서 후공정과 전공정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주목이 대부분 후공정에 집중되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바닥을 짚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아주 많이 받았던 전공업체들 중에서 이게 기업 메모가 탈피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조금 더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시장과 버무려 좀 길게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흔들린 폭이 크다 보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석유, 원자재 쪽 그리고 뭐 방산주, 뉴스에 가장 민감한 어떻게 보면은 전쟁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수랑 반대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관심 지금부터 좀 필요할까요? 일단 한번 관심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합의거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약 3천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원유 보유국이죠.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이제 공명 선거를 하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금수 조치를 풀어주겠다. 미국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정치적인 해법으로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원유 시장에 떠오르게 된다라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조금 이제 안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 방산주는 어차피 뭐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방산주가 올라갈 만한 뭐 트리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하나 도입하려면 몇 년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 수출 입금이 막혀 있어요. 폴란드한테 이미 막대한 원조를 했고 2차도 아직까지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한 난항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랑 체결하기 위해서는 또 수출 입금이 뚫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면 역시 일단 한번 움직인 테마를 뒤늦게 따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등 켜주셨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해주셨는데요. 마침 저희가 2위에 드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드론 관련주 가운데서는 방산에 대한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같이 묶어 좀 보도록 할게요. 내부적으로는 모빌리티 혁신법 오늘 정책적인 모멘텀도 안고 있고요. 모빌리티 엑스포도 오늘 개최 진행 중입니다. 일정도 있긴 한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이렇게 침울하지만 오히려 탄력성 있게 드론주 UAM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주제는 저희 대표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이렇게 테마성 이슈에 강력한 펀치에 저희는 계속 눈길을 줘야 할지 어떤 대응 오늘은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좀 짧은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제이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할 그 까닭은 없지만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가는 호흡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론 관련주가 가장 강했던 이유 중은 뭐 마찬가지죠. 모빌리티 혁신법이 지금 딱 부각이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되어 있는 드론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뭐 메르카바 전차라고 3.5세대 중에서 가장 앞서가 있고 러시아와는 다를 거라고 했는데 이게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역시 속절없이 폭발하는 걸 보면서 드론 이제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지금 드론주가 일시적으로 강한 현상이 오는데 역시 방산주와 똑같이 이걸 길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이 매출로 연결될 거냐 실적으로 상향될 거냐 부분 특히 드론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이미 90% 이상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어떤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은 방산주 중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테마의 논리로 짧게 이렇게 조언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도 연결고리가 살짝 있긴 한데요.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황 펀더멘털 측면으로 본다면 BDI 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전의 고점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긴 한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작용할까요? 위원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해운주가 어제부터 오늘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뭐 종목별로 흐름은 다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펀더멘털 저희 BDI 지수 보면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지금 들썩이는 걸까요? 어저께 이제 해운 관련 리포트를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BDI가 반등 준 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올 연말쯤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직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부터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나타낸다. 지금 중국이 한 5%대,
미국도 내년에 5% 얘기 나오죠. 아,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년도 뭐 한 1%대 얘기가 나오는데 잘해야 2%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교역이 늘어나면 상당히 이제 물동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 경기가 지금은 아직 불확실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단기 기술적 그 반등 구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세적으로 이제부터 바닥을 찍었다라기보다는 이 BDI에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BDI에 반응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짧게 치고 간다. 근데 이거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됐는데 내일부터 BDI가 꺾이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틈새 전략으로서 매매 전략은 뭐 이달 내에 잘 노리시면 되긴 할 것 같았지만 이게 완전히 펀드멘탈의 개선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BDI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들 요것은 조금 트레이딩 구간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위원님 BDI를 키워드로 본다고 한다면 용선 비중 높은 페노션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다른 근데 쪽보다? 페노션은 지금 현재 그렇죠. 용선 페노션 쪽이 제일 좀 높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메가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BDI는 페노션,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페노션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속도를 내봤어요. 저희 원픽 듣고 오늘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 기회를 계속 찾아봐야죠. 오늘은 어느 쪽에서 기회 찾아볼까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을 따라잡기는 부담스러운 증시고요.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에서 모멘텀이 개선,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LG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지금 경기에 민감한 가전 파트가 워낙 고전을 했고 다만 최근에 전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업종이 기업 모멘텀이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전장 관련된 실적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조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전장 관련돼 있는 부분이 확장되는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입 가격은 10만 5천 원,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로는 12만 5천 원인데 이거는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9만 7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이 있는 곳은 저희가 업데이트 계속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오늘자 랭킹5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